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요새 뭐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인보사, 네. K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네. 특별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히트뉴스의 홍숙 기자님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히트뉴스 홍숙 기자입니다. 네, 이 어려운 얘기지만 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 유전자 세포 치료제. 네. 이게 거의 뭐 게이트 수준이 돼가고 있어요. 그쵸. 네네. 네. 자, 그래서 논란이 뜨거운데 일단 네. 이게 뭔 약인지 이게 주사제죠, 주사제. 네, 인보사 주사제죠. K주라고 하니까 주사제인데 네. 가격도 되게 비싸다 그러고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치료 효과를 내는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인보사 K주가 어떤 질병에 우선 쓰이는지 아셔야 될 텐데 무릎 네네. 골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주사제. 무릎 골관절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골관절염. 소비자분들한테는 네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그렇죠. 질환명이 더 요새 익숙할 것 어르신들 같아요. 이 무릎 아파서 못 네.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네네. 그분들한테 쓰이는 주사제다. 네. 근데 무릎에다 직접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릎에다 직접 아하. 주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네네네. 그럼 효과는 뭐 어떤 효과인 거예요? 무릎이 멀쩡해지나요 나중에? 사실 이게 멀쩡해진다기보다는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네.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네. 질환의 가장 힘든 점은 이제 통증 때문인데요. 네네. 통증을 사실 완화해주는 효과가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질환 자체가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명백하게 싹 완치의 개념이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통증을 완화하는 수준 정도로 지금도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인보사 K주도 그에 맞춰서 개발된 약제입니다. 이 가격이 비싸다던데 왜냐면 우리가 사실 네. 관절염 있어서 아프실 때 진통제 같은 거 드시는데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되게 비싸다 그러던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주사 맞기 위해서는 그냥 병원에 딱 가서 뭐 주사 맞고 집에 뭐 네. 오는 정도가 아니라 입원도 해야 되고 뭐 입원도 해야 돼요? 네, 입원도 해야 되고 네네.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은 상이하겠지만 대체로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네. 입원비까지 포함해서 시술비랑 한 번 주세요 하는데 700만 원 안팎 정도예요. 700만 원. 그럼 네. 그거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환자의 케이스마다 다른 다르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과를 임상의들이 지켜보면서 뭐 완화 수치가 좀 네네. 떨어지면 통증 완화 정도가 네네. 좀 경미해지면은 뭐 끊고 네네.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 원 입원도 해야 되고. 네. 그럼 유전자 세포 치료제. 근데 우리가 사실 익숙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쵸. 뭐 유전자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네. 그 원리라 그럴까요? 그 네. 주사제의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여기서를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네네.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 네. 이제 이 인보사 K주는 1핵이랑 2핵으로 구성이 돼 있는 1핵과 2핵. 네, 네네. 그 1핵과 2핵을 3대 1의 비율로 이제 섞는 건데 인보사 K주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2핵의 성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2핵의 성분에 연골세포라는 이건 그냥 일반 저희 무릎에 있는 연골에 있는 그 보통 사람들한테 있는 보통 예. 사람들에 있는 이 세포입니다. 연골세포. 네. 이 연골세포에다가 여기서부터 좀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네네. 어쨌든 이해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네. TGF 베타 1이라는 유전자가 TGF 있습니다. 베타 1. 네. 네네. 근데 이제 이 TGF 베타 1이라는 유전자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걸리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네. 이 유전자가 이 염증 반응을 좀 억제하고 실질적으로 연골을 생성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연골 생성을 촉진해 준다는 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증으로 망가진 연골 세포를 다시 재생하는 걸 촉진해 준다. 네네. 네. 근데 그게 2액에 들어 있다. 네. 네. 그게 그거 사실은 좋은 거네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번에 이제 인보사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네네. 이제 문제가 된 사항은 포rum 측에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네. 이에게 연골세포에다가 TGF 베타 유전자를 넣은 형태라고 네. 식약처의 허가사항 자료를 제출하고 네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출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제출했는데 근데 뜬금없이 알고 보니 미국에서 뭐 STR 검사를 해보니 이게 연골세포가 아니라 네.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신장유래세포 신장 유래세포. 293세포라고도 이제 많이 통칭하시더라고요. 네. 연골세포가 아니라 이거였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1액과 2액을 섞어서 무릎에다가 주사를 놓고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연골 재생시키기도 하고 통증도 완화시켜서 하는 건데 네. 됐다 비싸고 그런데 2액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 네. 식약처에다 허가를 받을 때는 그 연골. 연골세포라고 주장해놓고 이번에 알고 보니까 신장 유래세포였다. 유래세포. 어쨌든 사람 몸에서 나온 세포잖아요. 그 신장 유래세포하고 연골세포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다른 게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건가 봐요.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서두에서 명확하게 해둘 거는 전 세계적으로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 293 유래세포, 즉 신장 유래세포를 인체에 주입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입니다. 이것도 오명이지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신장 유래세포는 인체에 주입하지 않아왔던 건가요? 그러면? 사실상 봤을 때 이 293 유래세포를 이용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걸 의약품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걸 이거는 인체에 들어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코오롱 인보사가 이액의 조성분에 제가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세포에다가 TGF 베타 유전자를 형제전환이라는 과학적 용어를 쓰긴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넣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넣을 때 293 세포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3 세포가 되게 증식을 잘하고 암 유전자를 암화시켜서 넣은 거기 때문에 증식을 잘하기 때문에 연구단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는 세포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TGF 베타 유전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학계의 의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오롱 측이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최종 과정에서는 이 293 세포를 빼냈어야 되는데 빼내지 않고 제대로 정제 과정을 제대로 못해서 이게 약물을 들어가고 이 약물을 사람이 주사 받게 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조하면서 완전히 제거를 했어야 되는 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결국 사람 몸에 들어가게 했는데 얘가 증식을 잘하는 세포니까 몸에 들어가서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원래는 그 세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다른 세포가 사실 들어간 거고. 문제가 심각하긴 한 거네요. 본인들은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 이 주장은 좀 기업이 책임 회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죠. 그거 만든 사람들은 뭔 세포가 들어갔는지 그걸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액 주사액을 한국에서 만드나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그 세포. 이 문제가 되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미국에 있습니다. 티슈진. 티슈진이라는 회사에서 이쪽에서 만든 이액의 성분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서 실제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 가서 보고 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겠네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인보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세포 치료제인데, 그러니까 세포 성분인 거죠. 이 세포 성분을 인보사를 만들 때마다 계속 생산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이 티슈진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아주 쉽고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면 농축된 세포액을 조금씩 떼어서 이 액으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떼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코오롱 측이나 티슈진 측에서 했다면 뗄 때마다 뭐 이물질이 혼입이 됐는지 연골세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검사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사실 그 검사 과정이 저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벌써 그 연구가 시작되고 시판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런 세포 주사제를 뭐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정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허가될 때. 그럼 그 허가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이게 뭐 지금 다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지금 3,770명 정도가 이 주사를 썼대는데 그때까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모르고 회사에서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이게 허가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여기 부분에서 사실 좀 말씀드리는 게 민감한데,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인보사주를 주사를 받았다 하면 가장 먼저 사실 화가 나는 거는 허가 당국인 식약처일 것 같아요. 정부에서 왜 이렇게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함부로 허가를 내줬느냐라는 화가 날 텐데 사실 저는 이와 함께 좀 국민 여러분 소비자분들께서 또 다른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이건 사실 우리나라 국내 식약처뿐만 아니라 허가 당국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그건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실험실에서 뭐 하고 하는 걸 식약처가 맨날 가서 들여다보고 뭐 이 세포를 하는지 저 세포를 하는지 가서 감시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일이 할 수는 없어서 사실은 그 심사 서류 단으로 좀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제 코오롱 측에서 여러 서류를 제출하면 과학적으로 이게 뭐 검증 가능한 선 내에서는 검증 가능한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건지 해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허가 서류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 식약처한테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1차 책임은 코오롱 측에 있다.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코오롱 측에 있고 그리고 이런 말도 하시라고요. 업계에서 세포치료제 업계에서는 당시 이거를 허가를 내줬을 당시가 2005년에 그쪽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세포치료제에 대한 지금보다 잠깐만요. 정확히 2005년이면 지금보다 10 몇 년 전인데 정확히 그때 허가된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2005년에는 이거를 아직 팔아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걸로 주사제를 만들어도 좋다. 이걸 허가한 거죠.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때부터 2005년에. 사실 연구를 시작을 했고 사실 정부단의 사업 지원도 있었죠. 지원도 있었죠. 지금 뭐 139억 정도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잘 돼서 대박이 나가지고 세계도 수출하고 그럴 수 있으면은 좋은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뭐 기업의 그런 선진 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왔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된 거는 2017년이란 말이죠. 그렇죠. 10판 허가까지 받은 거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확히? 그 과정에서 이제 임상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게 약제로 개발이 됐지만 인체에 들어갔을 때 이게 유해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들, 흔히 말하는 임상시험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들을 입증해 나가서 이거는 정말 치료제로 시판될 수 있겠다라는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그 과정마다 식약처는 사실 그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출한 서류들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임상 시험도 다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매 허가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시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검증 과정에 있어서 어찌됐든 약의 유효성, 그러니까 이 약의 효과가 있다는 것과 인체에 주입됐을 때 안전성이 인정이 돼서 시판 허가까지 올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인보사 게이트라고 소위 말하는 사건이 터지다 보니 하나하나 그때의 과정을 좀 복기해 보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식약처에서 당연히 허가를 내줄 때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뭐 중앙약심위원 라던가 이런 분들이 인보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각 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의견들을 좀 살펴보면 회의적인 의견들도 좀 있기는 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입원비까지 포함해서 700만 원 안팎의 고가의 약제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이 정도의 효능이면은 약제로서의 드리는 돈에 비해서 효과성이 뭐 그만큼 되는 거냐, 기존의 약보다 그렇게 뛰어난 거냐, 그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군요. 분명히 있었죠. 사실 임상의를 대상으로도 그런 의견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약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뭐 국민들한테 급여권으로 들어오면 일정 부분 국가가 대주는 형태가 있는데 그 보건비를 그래서 급여권으로는 못 들어온 약제입니다. 비급여 약제. 비급여 약제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전 금액 다 전체 비용 다 환자가 직접 자기 비용으로 내면서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2017년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2017년 6월쯤에 이게 완전히 시판 허가가 됐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판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주사를 맞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어떤가요? 그 효과가 있다 또는 뭐 부작용이 있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우리나라랑 전 세계 뭐 대만이나 아시아권 국가를 합쳐서 인보사 K주를 시술받은 환자 수는 3,400여 명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술받은 분이 있군요. 그렇죠. 수출이 되었기 때문에. 수출도 됐고.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뭐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뭐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보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취재해본 환자분들은 아니고 임상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는 거의 뭐 700만 원을 주고 물주사를 맞는 꼴이다라고 극단적으로 효과가 없다, 거의 플라시보 효과에 가깝다라고 주장하시는 임상의 선생님이 있는가 반면에 그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의 임상 허가 절차까지 밟았고 내가 본 환자 케이스에서는 어느 정도의 통증 완화 효과나
연골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 이제 환자 케이스별로 다르다. 근데 사실 임상시험에서 삼상할 때는 실제로 환자한테 써보고 네. 뭐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쵸. 그때는 일정 정도 하여튼 효과성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시폰 효과가 났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임상에서 써보니까 이제 뭐 그게 뭐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대단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또는 뭐 일부 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런 상황인 네. 거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26일에 그 윤소아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백한주 대한 류마티스 학회 정책 이사님께서 이제 나와서 하신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그 삼상 임상, 그러니까 인보사허가에 근거된 삼상 임상 연구에 대한 임상시험. 그 허가 자체로의 학술적 가치는 본인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 환자 치료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학회 차원의 세 번째 임상시험이 좀 더 충실하고 좀 더 많이 됐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공개된 논문을 한번 살펴보셨대요. 이거는 백한주 정책이사님, 그러니까 그분도 당연히 임상이시죠. 그분의 의견에 따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보사 K의 그 효능 효과는 TGF 베타1이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연골 재생 효과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조군, 그러니까 인보사를 투여받지 않은 대조군. 그 대조군과 비교해서 인보사 투여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제 연골 재생 효과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임상 3상 효과에서. 근데 좀 그 데이터가 본인이 보기엔 부족해 보인다.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얘기가 이거 맞으면 암에 걸린다. 암에 걸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효과는 둘째치고. 네, 맞아요. 그 진짜로 그런가요? 그 암에 걸리면 어떡해요?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바람성. SBS에서도 그런 보도를 했고 한 차례 좀 시끄러운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은 효능 효과는 둘째 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불안할 것 같아서 뭐 치료 관절염 나으려고 주사 맞았는데 암에 걸렸다 이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저는 이제 이쪽을 연구하고 있는 생명과학 교수진 분들과 임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그럼 진짜 293 세포가 몸에 들어갔을 때 위험한 거 아니냐, 정말 암에 걸리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하지만 잠재적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가능성이 낮다 정도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더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시자면 왜 우리도 GMO 식품이라고 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선택적으로 나는 이거 괜찮으니까 섭취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GMO 정도의 위험성은 있다고 본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GMO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먹고 있잖아요. 근데 찜찜해하는 소비자들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의 위험이다. 너무 막 공포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아직 없겠다. 그렇게까지는 한데 근데 사실은 이거를 확답을 드리기 되게 힘든 게 이게 아까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했듯이 신장 유래 세포는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세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연구자들도 그렇고 의약품 개발자조차도 이걸 인체에 주입할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체에 들어가서 어떠한 위험성이 나타날지 정확하게 말하면 실험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조차도 단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오롱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게 이제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암을 유발시키는 건 아니고 종양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가 있는 건데 자기네들은 이 유전자를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 방사선 치료하듯이 그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 조사를 한 다음에 주사제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인체에 들어갔을 때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은 이게 회사 측의 주장이고 학계에서는 사실 그것조차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경을 쭉 우리가 다 이해를 했고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아요. 자, 식약처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데 미국에 가서 뭘 좀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그 회사 가서 우리가 막
막 뒤지고 막 이런 거 수사하고 이런 거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코오롱 티슈즈는 미국 현지 업체인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티슈즈는 제대로 조사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뭐 별다른 소득이 없을 거라는 전망도 되게 우세한 상황이어서 5월 말까지 정확한 뭐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식약처도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약처 자체에 대해서도 좀 감사원이 나서서 이 절차가 괜찮았는지 허가에 관련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맞게 한 건지 뭐 다른 뭐는 없는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같이 부차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신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사실은 다음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고 노력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10여 년 지나면서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하나 생길 때마다 참 잘 됐다 했는데 또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뭐 강력하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토론회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방식이 좀 옳은 건지 하는 생각이 또 좀 들어요. 이거는 각 개인별로 가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이게 공교롭게도 시기가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정안이 걸릴 시점에 딱 인보사 소위 말하는 인보사 게이트가 딱 터져가지고 이게 좀 발목이 한번 잡혔어요. 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한번 제동을 걸었죠. 그렇다가 이제 희귀질환 뭐 환우분들이랑 이런 여러 여론이 또 있어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코오롱 티슈진과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한 기업의 기업 윤리의 문제이지 이거를 사실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계기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사고 났다고 차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닙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가는데 교통사고 다시 안 나게 하려면 길도 제대로 뚫고 뭐 신호등 이런 것도 제대로 하고 이번 기회에 좀 정비를 하면 되는 거지 이 산업 전체를 뭐 갑자기 스톱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황우석 사태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대학의 실험실 안에서 한 논문 조작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책임 있는 건 사실 서울대 였는데 관리 책임 있는 거는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그 산업 전체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를 제대로 양심적으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학이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끝나버린 거죠. 산업만 죽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우리가 좀 냉정한 시각으로 이 전체 진행 과정들을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뭐 누구를 공격하고 벌 주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어쨌든 이 산업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도 좀 합리적이고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도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굉장히 또 주사 맞으신 분들 불안해하신 분들 계실 텐데 좀 많은 부분 해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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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